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메타버스는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산업이 망할 것도 아니에요. 메타버스 지금 산업이 시작되는 태동기고 그 과정에서 뭐 로블록스라던가 제페토라던가 굉장히 지금 많은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기업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 기업들은 말려도 들어갑니다. 뭐 국가에서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근데 메타버스를 국가에서 규제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돈이 되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기업들이 서로 돈을 법니다. 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돈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 주가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주식을 사자니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될 거는 뻔한데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 뭐냐면은 AR 글래스라 그래서 메타버스의 아직 조금 단점들,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지향해야 되는 방향들을 봤을 때 아직 부족한 거는 그래픽이다. 그러면 그 그래픽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AR 글래스다. AR 글래스를 끼게 되면은 이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R 글래스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시장은 엄청나게 컸죠. 뭐 긴 이야기도 아니고 4년 뒤에 2025년에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만 315조라 그래요. 이 315조면은 거의 뭐 전기차 시장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뭐 우리나라로 쳤을 때 웬만한 주력 산업 시장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강자에 있어요. 이 메타버스 시장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파생적으로 수익을 얻을 만한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으로 치면 이제 로블록스라던가 뭐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들도 있을 건데 이 중에서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거는 네이버의 제페토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봤던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물리 엔진이라고 하는데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있고 언리얼 엔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시각화 만들어내는 기술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자이언트 스텝도 네이버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또 재밌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또 AI 영상 인식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있는데 거기는 또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꿈꾸는 것들, 여기 연예기획사들의 지분을, 제페토 지분을 연예기획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네이버가 어떤 걸 꿈꾼다는 거는 알겠죠? 케이팝을 가지고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얼굴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이제 뭐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예인들이 등장할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얼굴이나 뭐 외모 같은 걸 제일 먼저 보고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바타 성격에 있는 연예인들의 얼굴이랑 실제 연예인들의 얼굴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제페토에 있는 얼굴이 실제 연예인의 얼굴과 흡사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무래도 그 게임 그래픽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픽 카드도 이제 고성능이 점점 필요해질 거고 또 이 과정에서 내가 현실에 온 것처럼 느껴야지만 그 돈을 더 낼 겁니다. 콘서트장이 동남아시아가도 싼 게 1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여기서 가심비 정말 내 콘서트 갔다 왔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픽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페토는 돈을 더 벌기 쉬워져요. 로블록스랑 포트나이트랑 마인크래프트와는 또 다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AR 글래스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래픽 카드에 투자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래픽 카드 회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2014년에 VR 그 헤드셋 있잖아요. 뭐 그거는 왜 못 떴냐라고 말을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지금도 문제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VR 기술은 나왔어요. VR 헤드셋도 나왔는데 이거를 끼고 볼 게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VR 뭐 기술 가지고 이거를 한 개 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6개월 뭐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하루마다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만큼 컨텐츠에 홍수가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또 그래픽 수준이 낮았죠.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스마트폰을 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수준은 낮죠. 그리고 이제 그 원근감도 좀 떨어지죠. 거기에다 어지러움이 유발됐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VR에 대해서 별로, 아니 뭐 별거네 이랬던 거고, 당시 뭐 VR 기어라는 것도 결국 핸드폰 꽂는 그거기 때문에 그때 구글에서 줬던 1,000원짜리 종이로 만드는 VR 헤드셋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딱히 뭔가 매력을 못 느꼈던 거죠. 그 또 소프트웨어를 팔았다 치더라도 수익 방법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파는 형태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가입하게 하고 그러면 게임을 무료로 가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냥 이거 소프트웨어 3만 원 주고 사세요. 그런데 하루 하고 나면 질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밸런스가 붕괴돼 버린 거죠. 뜰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왜 성공했느냐? 우선은 그때와 많이 다르죠. 7년이 지났고요. 컴퓨터 성능이 많이 향상됐고 그래픽이라던가 뭐 CPU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식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료로 시작을 하지만 결제 방식이 그 안에서도 다양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자화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지금 뭐 나오는 게임들 신작들 보면은 NFT를 통해서 결제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고 지금 메타버스가 떴던 기조에는 뭐냐면 기반이 비트코인이 흥행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서 시장을 본 거죠. 암호화폐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가격은 올랐는데 이제 이거를 소모시킴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시킬 곳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던가 뭐 피자집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이거를 환전을 해서 뭐 가는 형식인 거지 실제로 이거 그대로 결제해 주는 데는 없었어요. 근데 게임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이 뜨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제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부모님들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 위주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집안에서 당연히 공부는 싫은 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뭐 하겠어요? 핸드폰 만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게임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여기 이제 통신인데 통신 속도가 향상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메타버스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2014년만 해도 이제 LTE도 없던 3G 시절이잖아요. 우리 이제 뭐 우리로 치면 그때 카카오로 하던 게임 애니팡 정도나 돌아가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은 이 그래픽이 조금 더 많이 부과되는 메타버스 게임을 돌려도 스마트폰이 견뎌주더라. 그럼 굉장히 편한 거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AR이랑 VR 기능 향상이 가장 큰 건데 그래픽이라던가 기능, 이제 가벼움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큘러스 2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가지고 하면은 정말 실감나게 게임을 합니다. 예전과 그 VR 기어 때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AR과 VR의 기술이 올라가면서 메타버스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상호 보완이 될 것이다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AR 같은 경우는 게임 말고도 메타버스가 개척할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뭐 AR 쪽으로는 지금 뭐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AR 글래스가 나오면서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메타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고 현실과 동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길을 걸어가면서 메타버스 게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실제로 게임만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AR 글래스를 끼고 다니면은 예를 들어 내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 가격이 다 뜹니다. 그리고 내가 있었던 빅데이터를 다 수합을 해서 당신이 지금 이 백화점에서 원할 만한 상품이 1층에 땡땡땡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모드로 백화점 쇼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OK를 누르면은 동선까지 쫙 다 나와요. 가격표 쫙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딱 하고 나면 슬롯 쫙 본 다음에 이거 빼고 요거만 보러 갑시다 하면은 길 다 안내 나오고. 여기에 할인카드 목록 쫙 있는데 당신이 등록했던 할인카드 중에 이런 게 혜택이 됩니다. 다 뜨게 되면은 AR은 이제 게임이 아니라 쇼핑 영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할 걸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로블록스 게임을 보면은 뭐 마인크래프트보다 좀 나아요. 뭐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돼? 레고 덩어리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물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제페토는 조금 신경을 썼어요. 나름대로 3D 캐릭터라는데 조금 더 예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발전할 단계가 좀 더 있겠죠.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실물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딱 예를 들어 제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캐릭터를 만들 건데 이제 3D AI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 기술이 있습니다. 제페토 계열사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자 3D 실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웹캠이 나를 쫙 찍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쫙 찍으면서 그러면은 당신이랑 흡사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물과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보겠지만 개인이 스스로 동일시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쫙 보더니 딱 이러는 거죠. 차은우랑 흡사한 캐릭터가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딱 고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페토에서는 차은우가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차은우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죠. 차은우 씨랑은. 그냥 뭐 얼굴이 약간은 조금 유사한 차은우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AI 휴먼 형태로 이제 캐릭터가 나오면은 가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제가 현실에서는 이런데 가상으로 가면은 차은우예요. 와, 돈 안 쓰겠어요? 옷 좋은 거 안 입혀주겠어요? 현실에서 내가 10,000원짜리 입어도 우리 캐릭터 차은우 캐릭터한테는 막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입혀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가상에서 더 머물러 하고 싶은 수요가 생겨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충분히 돈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의 발달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지금 뭐 그래픽 기술 쪽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AI 휴먼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빈센트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고 지금은 뭐 AI 휴먼들이 유튜버가 돼서 뭐 열심히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AI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래픽 기술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이 정도까지 뽑아낼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견뎌낼 만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XR이라는 게 있는데 확장 현실이라고 해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을 합친 거를 XR이라고 합니다. 이 확장 현실이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 뭐 드라마에 시청자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클래스다 그러면은 그 단방포차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방포차 2층으로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갔다가 1층으로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대사를 시작해요. 내가 2층으로 잠깐 올라간 사이에는 드라마가 잠깐 일시 정지가 되고 뭐 관객들이 대화하고 있고 뭐 AI들이 이런 대화를 하겠죠. 무슨 뭐 하나 더 주세요. 순두부찌개 하나 더 주문이요. 그러면 내가 순두부찌개 주문 받고 뚜루룩 내려갔더니 갑자기 그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중에 한 배우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드라마가 실감나겠죠. 뭐 SNS도 그래픽처럼 될 겁니다. SNS도 우리 그냥 스마트폰 넘기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캐릭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피드 하나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캐릭터들이 쫙 모여가지고 와 뭐 재밌네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연도 굉장히 실감나게 열릴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실제 콘서트장에 간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VR은 헤드셋이고 XR은 이제 AR 글래스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AR 글래스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헤드셋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활동하다가 뭐 형광등을 깰 수도 있고 뭘 깰 수도 있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AR 글래스는 앞이 보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집에 있는 물건을 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R 글래스가 조금 더 현실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떤 게 가장 흡사한 형태냐라 보면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그 나오는 출연자들이 다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게 이제 AR 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옛날 분들로 치자면은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있죠. 예, 그게 AR 글래스다. AR 글래스 시장 규모는 뭐 XR, AR, VR 다 통합시켜봤더니 올해만 34조 그리고 3년 뒤인 2024년에는 350조의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이랑 똑같은 규모로 열리는 겁니다. 왜? AR 글래스는 메타버스용이 아니라는 거죠. 메타버스에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활용될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어느 수준으로 보냐면 AR 글래스가 어느 정도 기술력만 조금만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가장 AR 글래스의 단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배터리 문제긴 한데 그것만 좀 해결돼서
한 20시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충분히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AR 글래스로 발열 체크를 하기도 하죠. 이번에 현대백화점 압구정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6m 거리에서 10명까지 발열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뭐 창문 내리세요, 얼굴 봅시다 이런 걸 안 해도 되겠죠. 현대백화점 압구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VIP들이 많아요. 뭐 연예인들이라던가 조금 귀빈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굴을 다 노출시키고 확인받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AR 글래스가 의외로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애플도 AR 글래스를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지금 뭐 나온 건 없어요. 다들 상상도긴 해요. 헤드셋이 먼저 나올 것이다. 내년쯤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다 기업 투식스에다 4,500억 투자를 했어요. 이게 AR 글래스 기술 개발 목적이고요. 이 라이다 스캐너라는 게 나오면은 어두워도 촬영을 할 때 오토포커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능을 쓰려고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면은 밤에도 한번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밀폐된 공간에서 실감난 영상을 보게 만들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헤드셋이지만 밖에를 봤을 때 전혀 걸어다니는데 문제가 없도록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홀로그래픽스라는 AR 글래스 기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관련 특허를 200개 이상 가진 회사인데 특허를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AR 글래스가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기어 VR을 만들었었죠. 스마트폰을 삽입하는 형태. 근데 좀 그랬어요. 저도 사봤는데, 별로였어요. 자, 근데 이제는 기술 유출 영상 사진이 나왔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냥 선글라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패션적으로도 예쁘고, 전혀 뭐 무겁지도 않고, 앞을 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LG도 AR 글래스를 판매를 합니다. 여긴 벌써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거를 유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최대 100인치를 볼 수 있고 갤럭시 노트라던가 뭐 벨벳과도 연동이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래요. 가격은 69만 9천 원, 70만 원이라 봐야 되겠죠. U 플러스 5G 가입자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사용을 해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냅챗에서 만드는 이제 AR 글래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출시랑 가격은 미정인데 이제 샘플 영상만 나왔어요. 134g. 선글라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카메라 2대, 마이크 4대, 터치패드 포함. 그러면은 이제 정말 AR 글래스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AR 글래스는 왜 빨리 안 나올까요? 우선 문제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이 소프트웨어 발전을 못 따라가요. 사람 눈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수준이 사람 눈까지 와줘야지만 어지럼증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사람 눈 같은 경우는 2183ppi까지 인식을 한다라 그래요. 그럼 VR 기기라던가 뭐 AR 글래스도 2400ppi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뭐냐면 600ppi 수준입니다. 이게 WLED 방식을 썼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기술이 올라와야 된다. 그럼 FMM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해상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 FMM이 지금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나온 것조차도 수율이 굉장히 나빠요. 뭐 10에서 20%.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오는 그걸 가지고 FMM으로 시도를 해도 10개 중에서 8개나 9개는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쪽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FMM 구멍 크기를 더 미세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10나노미터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뭐 굳이 뭐 주식에서 찾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기술의 탑티어가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제 2티어가 이제 토판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PS 머티리얼즈, 풍원정밀, 필옵틱스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기술 개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FMM이라는 게 이제 파이메탈 마스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핵심은 뭐냐면 인바. 이 철판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얇게. 그리고 이 철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성분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잡아서 당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구멍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그 페인트 도료 흡자를 붙이는 겁니다. 빠바박 하면서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은근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칭 기술이냐 전기 주조냐 레이저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 업체라든가 풍원정밀은 에칭, 전기 주조는 필옵틱스, 레이저는 APS 이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보면은
다이니폰 인쇄는 지금 시총이 7조 8천억이고 추정퍼가 11배 정도의 배당 2.7% 정도예요. 그냥 적당하다라 보겠죠. 뭐 이 산업이 엄청 커진다 하더라도 FMM으로 떼돈을 버는 사업까지는 아니니까 다이니폰 인쇄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도판 인쇄라는 회사도 뭐 퍼가 6배고 시총이 6.5조고 배당이 2.2%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FMM이 주력인 회사는 아니에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2,337억이고 여기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APS 홀딩스는 지주사고 여기에 이제 계열사로 있는 APS 머티리얼즈가 FMM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금 시총이 3,243억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FMM만 전문적으로 딱 하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지금 뭔가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투자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겠죠. AR 글래스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나왔는데 뭐 보시면 가격은 비싸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약간 건축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쓸만하겠어요. 뭐 의료기술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AR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본전을 뽑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삼성도 지금 나온 뭐 유출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이거는 약간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용, B2C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벽에 글래스만 끼면 모니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를 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모니터가 뜨니까. 누워서 영화 볼까 하면은 내가 편한 글래스 각도를 맞춰서 영화를 100인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등장하면 이제 이러는 거죠. 스마트폰이 필요하기는 할까? 이거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까? 안경만 쓰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중국의 오포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손가락으로 터치가 됩니다. 다 조작이 돼요. 90인치 디스플레이까지 돼요. 그럼 뭐냐면 키보드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니터가 떴고 내 손가락을 다 인식을 해서 키보드 자판을 칠 수가 있고 마우스로 다 이게 다 됩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스마트폰이 완성이 되는 거죠. 글래스 하나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큘러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AR 글래스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컨트롤 랩스라고 해서 뇌 전기 신호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원격 조정하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AR 글래스랑 손목 밴드를 차가지고 하면은 타이핑이 다 되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로 AR 화면까지 다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래스와 손목 밴드까지 썼으니까 타이핑이 더 수월하겠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관련주를 치자라고 하면 뭐 조금 그래도 그럴듯한 회사들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뷰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뷰직스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매출이 131억, 그리고 순이익이 적자 200억 정도 수준이고 AR 글래스 제작 업체예요. 그냥 AR 글래스만 100%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뷰직스에 투자하면 되긴 해요. 하지만 엄청난 그 적자와 실적 부진을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아마존, 구글과 호환되는 AR 글래스를 만들었었고요. 캐시우드가 이 회사 주식을 좀 샀습니다. 아크 ETF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주가가 6달러였는데 올 3월에 3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반토막 정도 난 상태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공매도가 타겟이 된 거죠. 실적도 없이 꿈과 기대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면 받아라 공매도 하면서 지금 공매도가 들어간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코핀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코핀은 8천억짜리 회사인데 연매출이 455억, 순이익이 적자 54억이고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흑자 전환이 된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뭐 무선기기, AR 헤드셋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군용기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가 300개 이상이고요. 뷰직스가 이제 AR 글래스를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핀에게 로열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셀 2000에 편입이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죠. 코핀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뭐 2달러도 안 됐던 게 지금 뭐 11달러 넘어갔었다가 지금 7달러로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3월 초에 잠깐 그 AR 글래스 붐이 지금 불고 지금 잠깐 꺼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R 글래스가 아니라 AR 글래스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TOF 센서라고 해서 거리 감지 센서인데, 이 센서가 빛을 딱 쏩니다. 빛을 탕 쏴서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계산하는 거죠. 레이저 같은 방식이죠. 비행 시간 측정이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10이라던가 여기서부터 적용이 돼서 갤럭시 20까지 탑재가 됐었습니다. 2020년 이제 가을, 근데 노트 20에서부터 이 TOF 센서가 제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만 나가고 사람들 쓰지도 않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원가 절감 시켜, 이러면서 빼버린 거예요. 이번에 나올 갤럭시 이제 22에도 제거가 됩니다. 이 TOF 센서 같은 경우는 3D 센서가 이제 가능해서 AR이라든가 VR 서비스와 결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도 AR, VR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을 때 보조 수단 정도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뭐 삼성도 TOF 센서를 뭐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IOCELL 비전 3D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갤럭시가 쓰지가 않으니까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도 TOF 센서를 지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업체들한테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딱히 뭐 이겁니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우선 TOF로만 치자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100% 비중인 기업들이 되잖아요. 상태들이 좋진 않습니다. 동훈 아나텍이라고 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 시가총액은 1248억, 작년 매출 707억, 순이익 8억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오토포커스, 손떨림 방지, 터치 진동, 아까 말하는 이제 거리 감지 센서, 뭐 혈당 측정기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자체 제작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번에 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다 사무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모 고객사에다가 지금 많이 어필을 하려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만 바라보진 않겠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좀 약간 던지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리감지 TOF 센서도 나왔겠다, 못할 거 없다, 뭐 이러는 것 같긴 합니다. 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TOF 드라이버 IC이긴 한데, 뭐 TOF 센서랑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뭐 산호세에 있는 모 휴대폰사, 뭐 자꾸 느낌을 자꾸 그걸 해석하게 하는데, 자꾸 그걸 그 느낌 나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카메라 팀이랑 지금 AF 드라이버 적용 미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 TOF 센서는 지금 인피니언, 소니가 독점하고 있고, 2025년 스마트폰에만 탑재율이 42%까지 올라갈 것이다 보는 거죠. 왜? 메타버스나 VR, AI가 뜰 거니까. 그냥 시간의 문제지 TOF 센서가 성장할 건 뻔한 거예요. 이게 글래스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차량에도 들어갈 거고요. 뭐 AR, VR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TOF 센서를 잘 만드는 회사, 글로벌 탑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TOF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는 원래 소니가 독점했는데, 이거를 이제 작년 말에 동훈 아나텍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리감지 센서라고 치자면은 뭐 나무가라는 회사도 있어요. 3D 센싱 카메라 모듈 산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두 개 카메라 렌즈로 영상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 자체에서 그 거리를 측정해 버리는 거죠. 배경을 제거해가지고 증강현실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매출 비중이 99%다. 그냥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300%로 좀 높은 편입니다. 시가총액이 1100억이고 매출이 5000억인데 순이익이 79억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저평가 기업으로 가보자라고 하면, AR 글래스의 TOF 모듈을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기업으로 치자면 LG 이노텍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3천억이고 추정퍼가 8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죠, 아직은.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74%인 기업. 카메라 모듈 점유율이 작년에 15%였는데 이번에 올해 넘어오면서 1분기에 20% 점유율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애플의 카메라는 이제 뭐 LG 이노텍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 비중이 50%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모델 생산량이랑 이제 매출이 많이 연동이 되죠. 애플이 이번에 뭐 아이폰 13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탑재되는 게 많다 보니까 더 이제 주가랑 연동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반기부터 애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G 이노텍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존도를 나누자. 샤프는 어차피 폭스콘이 가지고 있으니까 폭스콘이라 부를게요. 그 외에 몇몇 회사들 나눠가지고 지금 이 TOF 모듈을 계속 나눠서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을 이제 접으면서 그 카메라 모듈 기기들을 다 인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다시 애플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LG 이노텍은 오히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음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먹어버렸죠. 근데 뭐 상관이 없다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만 카메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제 자동차 백미러에도 들어가져요.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 백미러 유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로 나오는 디스플레이 백미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카 나올 거죠. 전기차 나오죠. 뭐 전자기기, 무선기기 나올 거죠. 무인 기기 많이 나올 거죠. 그러면 점점 카메라 모듈의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말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 보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뭐냐면 써니 옵티컬이라는 회사가 이쪽에서 저가로 막 치고 들어옵니다. 삼성에서도 이제 써니 걸 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모듈을. 그러면 써니 옵티컬에 투자하는 방식은 어떨까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써니 옵티컬은 중국 회사인데 써니 옵티컬이라 치면 안 나오고 순우광학테크라고 치면은 홍콩 주식이 나와요. 그 주식이 써니 옵티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수혜주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발주가 날겠죠. 내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북, 구글이 AR 글래스를 출시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OLED를 넣어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집어넣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응답 속도 뛰어나죠. 고해상도죠. 흔들림 방지되니까 어지럼증 줄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OLED가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현재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도 증가세인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도 싸구려 못 넣죠. 좋은 거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정체되었던 사이클을 돌파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을 깨보지 않을까,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까 기대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그동안 24에서 26조를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조를 한번 뚫어버리면서 새로운 슈퍼 사이클을 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은 9조 정도 있고요. 추정퍼가 7.3배로 나름대로 고평가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업황이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지금 업황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야, LG 디스플레이는 한 해 좋고 그 다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좋고 홀짝홀짝이다라 말을 하는데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면 그 홀짝홀짝을 다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AR이 열리면서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심 기대하는 쪽이긴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AR 글래스 쪽을 시장을 봤는데 AR 글래스도 이미 벌써 주가가 오를 것들은 꽤 올라버렸죠. 기대감으로.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주가가 순간적으로 하락할 때도 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기대감만 있고 연구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는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2024년, 2025년에는 메타버스가 아주 활성화가 될 거고 AR 글래스 시장이 제대로 열릴 거니까 이때 아주 저렴한 주가가 됐다라고 하면 투자해보는 것도 검토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